학교의 상징, 만남의 장소, 편안한 둥지이자 안식처. 모두 성공에 대해 들어서면 보이는 느티나무를 대변하는 말들입니다. 푸른 잎과 긴 나뭇가지로 우리를 맞이하던 느티나무는 어느 순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는 과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디어센터는 자타공인 나무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의 나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 신문방송학과 최영묵 교수입니다. 느티나무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네, 총무처의 시설관리팀의 이현용 차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느티나무가 병에 걸려서 아픔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느티나무 상태가 좀 안 좋다, 아니면 뭐 죽어가고 있다, 병들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어갔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분 부족하고 그리고 시멘트 독이라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나무가 매년 일정 규모씩 줄어들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급 조치를 하는 거죠. 네네. 지난 7월 총무처에서 느티나무에 진행한 조치는 두 가지. 빠른 재생을 위해 나무에 영양소 주머니를 달고 보도블럭을 드러내고 잔디를 새로 심었습니다. 지금도 색깔이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보면 봄에 가피연한 잎새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연두색에. 지금은 그런 색깔이면 안 돼요. 나무 색깔들이 다 파래야지 이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는 20종, 150그루가 넘는 나무들을 살펴보기 위해 입구부터 학교를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정문 입구인데요. 네, 여기도 많은 이제 뒤에 나무들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나무들이 잘 분포하고 있고, 그 나무들은 다 역사가 있어요. 심은 사람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요 소나무는 2004년 무렵에 학교 그 이름을 쓴 표석을 세우면서 그걸 가려주는 용도로 요 소나무를 심은 것이고요. 네, 여기는 구두인간 앞인데요. 이 구두인간 앞에도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이 구두인간 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구두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성공의 신자였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식의 아마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걸 겁니다. 이 건물을 이제 교단에 기증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여기를 오랫동안 지금까지 써 오고 있는데, 이 목련은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나무고, 그래서 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목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느티나무는 좀 보니까 되게 많이 죽어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은데,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영묵 교수님. 저쪽 느티나무 아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거기서 담배 피고 이러니까 나무도 죽어가고 강의실에 자꾸 들어가니까 이걸 키워서 이쪽으로 학생들이나 이제 와서 쉬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저희가 물도 많이 주고 신경도 많이 써서 이 나무가 그래도 여기까지 생존을 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저기 뒤에 있는 나무는 이름이 뭔가요? 저 후박나무인데요. 멀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잎새 형태가 이게 5가닥으로 이렇게 나서, 그리고 열매도 그 동그란 게 열리는데, 학교 저쪽에 일만관 앞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 후박나무처럼 저것도 후박나무인 걸로 아는데, 실제로 보면 저거는 이제 마로니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라는 걸 이따 가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앞에 있는 나무는 그러면 1961년에 우리 학교가 이 캠퍼스로 옮겨오거든요. 이게 이제 잣나무의 일종인데, 국내 일반적으로 있는 잣나무가 아니라 외래종 잣나무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해서 열매가
솔방울 같은 게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는데 수정이 안 되는 탓인지 안에 열매는 안 들었어요. 기후 풍토 탓인지. 자연들이 밀대를 이 잣나무가 굉장히 사철 푸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저 느티나무 못지않게 상징적인 나무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는 가을이 되면 모과를 따먹기도 했던 유실수와 대추나무, 라일락, 감나무 등이 있습니다. 봄에 가장 예쁘다는 행복기숙사 옆 왕벚꽃나무길의 나무들은 이현용 차장이 직접 고향에서 가져와 심은 나무들입니다. 예, 요게 이제 저희 시골에서 충남 당진이라는 거기에서 저희 이제 시골에서 제가 이 나무를 벚꽃나무를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학교에 이 교정도 참 이런 벚꽃나무가 있어서 학생들이 봤을 때 그런 아름다움을 같이 나눴으면 해서 제가 그때 당시 한 40그루 이상 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 8등만 했었는데 팔등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벚꽃나무 이렇게 꽃이 필 때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저도 흐뭇하고 우리 학생들도 뭔가 우리 학교에 와서 즐겁고 학교에 대한 애착과 자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기숙사를 지나면 성공회대 순환길을 볼 수 있습니다. 구로올레길과 학교를 연결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구로구 등의 지원으로 몇 년 전 조성되었습니다. 길을 오르면 신용복 교수의 글귀들이 적힌 더불어 숲을 지나 푸른 수목원에 다다릅니다. 순환길을 지나 다시 승연관 앞으로 가봅니다. 승연관 건너편 건물을 지금 일만관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이게 중앙도서관이었어요. 중앙도서관인데 새로 2000년에 저쪽으로 지으면서 일만관이 된 건데,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그 학교의 심장 같은 거니까 상징적인 나무를 여기 3그루 심어놨는데, 보면 이제 비춰주시면 이쪽에 이제 이게 마로니에 나무가 양쪽에 한 그루씩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주목입니다. 주목. 그리고 주목은 나무가 육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죽어도 쉽게 꺾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을 여기 심어 놓은 건 이제 변화하지 않는, 오래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나무가 여기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정보과학관과 세천연관을 연결해주는 길인데요. 네, 여기 양옆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 좀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소나무가 여기 3그루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도서관 앞이니까 이제 저 느티나무와 또 상징적인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심은 것이 이제 소나무 2그루와 저 백송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백송. 네, 저희는 학교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성공회대학교 느티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네, 저랑 같이 지금 한두 시간 됐는데 그동안 학교 전체를 돌면서 나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늘 보는 나무지만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각 나무마다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어떤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방치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캠퍼스의 나무들을 보면서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느티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느티나무는 우리 학교에서 2000년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이 느티나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천연관과 도서관이 느티나무 좌우에 배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중심이자 상징으로 느티나무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비단 나무만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더불어숲 정신도 함께 시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 나무를 살리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어떤 정신,
함께 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는 그런 숲의 정신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이상을 우리와 함께한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가 아프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에 무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